원심 사라졌는데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판결이 사라졌으니까. 파기는 취소나 다름 아닙니다. 사라진 거예요. 항소심 판결이. 그렇죠? 그러면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판결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사실 확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법원 자체는 사실 확정을 하는 신급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 이후에 다시 사건을 니들 다시 해봐 라고 내려보냅니다. 이것을 파기 환송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심법원에 해당되는 항소심은 다시 사건을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파기 환송 후에 지금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온 이 사건은 사실심금 영역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사실심이다. 되었죠? 그랬을 때 대법원이 파기 이유를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판결서에서. 이거를 다시 원심에 해당되는 항소심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된다. 구속된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고등법원 판사 정도, 부장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 곧 나도 대법관 한번 해볼까 말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법관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도 나름 이제 해볼 만큼 해봤다. 대법관이 오히려 좀 이상한 판단 내린다. 그 하면 서로 견주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판단을 내려버리면 올라갔다 또 파기되고 계속 이게 무한정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한 사건 이래버리면은 대법원은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헌법상으로는 14인의 대법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실제 구성은 한 13분 정도 구성되어 계십니다. 아셨죠? 이 13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지금 현재 판결서를 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면은 상고심 제도를 둔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구속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단, 이 구속의 범위는 이 사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 이외의 사건에 역시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하급심에서. 그래도 이 사건의 구속력은 지금 이 상고의 대상이 된 원환송 전 판결 여기에만 미칠 뿐 당해 사건. 당해 사건 이외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도 저와 같은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즉 파기 환송 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8조 규정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래도 판례는 법원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 점이 가끔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부분에 한하여는 당해 사건 이외에 이와 동종의 모든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틀린 지문. 따라서 판례에도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더 틀린 지문.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널리 보았을 때 해당 부분입니다. 됐죠? 여지까지는, 작년까지는 이제 그 교과서 정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강을 거듭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도 없으신데.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을 꼭 읽어두시고, 적어도 칠판에 판서했었던 내용, 그 다음에 강사가 주목했었던 부분, 이것 정도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성문법 이야기 위주로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다. 아셨죠? 판례들은 아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처리